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자, 저희 준비한 기사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랜만에 조금 물가가 상승하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겠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재계에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어제 새로운 소식들 한번 업데이트해 보겠고요. 맨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화장품 관련주를 비롯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공매도 폭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두 기사가 지금 한꺼번에 배열돼 있어서 이쪽 기사부터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얘기인데요. 여기 그래프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쭉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 이 그 기준선을 정점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며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를 기록하는데, 사실 그동안 최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 0.4%까지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감을 굉장히 키웠다라는 건 많이들 어떤 신문지상, 언론지상에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하락하면서 동시에 물가도 떨어지는, 그래서 경기와 물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침체기를 우리는 주로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는 물가가 하락한다는 말은 경제 전체의 총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경기가 하강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경제 상태도 좋지 않지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침체기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플레이션 공포감, 우려감인데요. 그 우려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 지표 자체는 아직까지 위로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물가 지수는 이렇게 서서히 반등하는, 기지개를 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1.5%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해서 최근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0%대, 그러니까 1%에 못 미치는 수준을 탈출한 건 무려 13개월, 1년 1개월 만에 탈출했다라는 건데요. 그 물가를 어떤 요인들이 위로 끌어올렸느냐 살펴보면 채소류, 작황이 사실은 그동안 좋지 않았고요. 여름에 무더위가 좀 기승을 부리지 못하면서 그 전체적인 채소 작황이 좋지 않았고요. 또 겨울 들어서도 강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채소 작황이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채소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석유 제품 가격도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위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고요. 다만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는 동시에 상승하면서 가계 부담은 좀 커지긴 했습니다만은 경제 전체의 디플레이션 공포감은 조금 줄어들었던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실질적인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절적 요인이 큰 여기 농산물이나 석유류 제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 우리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원 인플레이션도 1%는 못 미쳤습니다만은 0.9% 상승률을 보이면서 서서히 그 물가의 기저의 오름세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난 물가의 변수는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아시다시피 외부의 식당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해외 여행하는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국내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세를 타기 시작한 소비자 물가가 향후에 다시 조금씩 아래로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변수지만 기조적으로는 물가가 위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감을 방금 얘기했지만 과거 상황들을 보면 2009년에 사스라든지 2015년에 메르스 때는 일정 품목
그러니까 식당 음식점업이라든지 또는 리조트 관련된 놀이시설 관련된 이런 특정 물가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전반적인 물가는 큰 영향을 감염병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간으로 1%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의 디플레이션 우려감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다만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줄어드는 동시에 한국은행이 향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도 동시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의 지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두 명의 소수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세 또 전반적인 경기의 호조세 등 반등세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조금씩 낮추는 편이 낫겠다라는 점 감안하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여기 제목부터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한진가의 남매 전쟁. 누나인 그 조현아 씨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죠. 조현아 전 부사장, 또 지금 현재 한진그룹 회장을 맡고 있는 조원태 회장. 둘 사이에 지금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영권을 가지기 위한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건 엊그제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어제 새로운 그 남매 전쟁의 판도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게 새로운 뉴스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다음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33대 32.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조원태 회장이 20%대 지분율, 조현아 전 부사장이 30% 지분율을 기록하면서 조현아 부사장 쪽에 유리한 기류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뚜렷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던 어머니 이명희 씨, 이명희 전 고문, 지금 지분율을 5.3% 정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7%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가족 지분을 합치면 12%가량의 지분인데요. 이 지분율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편을 들어주겠다라고 우군을 자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조원태 회장 손을 들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진그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한진그룹 전체를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조원태 회장의 지지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룹 전체로 보면 낫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게 한진그룹의 입장인데요. 기존에 지금 회사 그 계열사 임직원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 또 2대 주주인 델타항공 등등 지분을 합치면 조원태 회장이 확보한 지분이 얼추 34% 가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32%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조현아 회장 또 강성부 펀드라고 불리는 KCGI, 반도건설 지분을 다 합쳐봐야 조원태 회장 쪽이 오히려 지분율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둘 사이의 지분율 차이가 한 1%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주주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쪽이 주인이 될 수 있을지가 갈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캐스팅 보트를 쥔 쪽은 전체 지분 4.11%로 확보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 편을 들어줄지 조현아 회장 부사장 편을 들어줄지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승부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역시 30%에 이르는 개인 소액주주들의 그 표심 자체도 전 경영권 다툼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1%포인트로 굉장히 좁혀졌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지분 다툼이 굉장히 치열할수록 오히려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흐름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오히려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의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두 회사의 그 주주총회가 3월 7일 전후로 열릴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주총이 열리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한진칼, 대한항공, 특히나 두 회사의 우선주들은 긍정적인 시세 흐름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 또 개인 주주들의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조원태 회장이나 조현아 부사장이 그들의 표심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들의 동향에 따라서 주가가 또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관측을 보면 조원태 회장이 전체적으로 한진그룹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조현아 부사장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총력을 기울였던 호텔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유동성 확보 전략도 동시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보면 조원태 회장이 승리하는 쪽이 주가에 훨씬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한쪽과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적어도 한 달 정도 동안은 한진칼, 대한항공, 특히나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마지막으로 좀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바로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의 공매도 관련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가파르게 지금 확산을 보이고 있으면서 중국 내에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아모레지나 아모레퍼시픽 또 코스맥스 또 오리온 같은 이런 그 중국 관련 식품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특히나 면세점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 관련 악재로 인해서 실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그동안 한한령이 풀린다라는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상의 부담, 상승 부담이 또한 작용하면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앞으로 화장품 관련주나 중국 식품 관련주는 주가가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스맥스나 오리온 등등을 보면 최근 전체 거래의 20% 정도가 공매도를 차지할 정도로 공매도 세력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아모레GE 같은 경우를 보면 주가가 상승 흐름,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 플러스로 공매도 세력까지 가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꺾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중국 관련주들은 당분간 조금씩 보수적으로 신중한 또 투자 그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신중 모드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공매도 과열 종목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금 지난달 지정했던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금 60개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소비주 관련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어떤 수급상으로 신중한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올 들어서 전체적으로 대차거래 잔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그 잔고가 지금 5조 6천억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5조 원이 넘는 물량이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풀릴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중국 소비주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공매도 타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한 양상에서 나타나듯이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어떤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다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라 하더라도 공매도로 인해서 과도하게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는 저가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도 역발상 전략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간밤 뉴욕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뉴욕 증시 상승을 틈타서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취하는 이익을 취하는 매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이렇게 뉴욕 증시 상승을 힘에 업고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차익 실현의 기회로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